여러분 안녕하세요. 49강입니다. 토양 살리기 하는 방법 19입니다. 자, 토양 살리기 하는 방법은요. 저희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1번과 2번 저희들은 1번이죠. 4그룹에 5그룹의 농사라는 것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재난 토양 살리기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자연스까지 토양 우리가 바깥에 안으면서 흙이 안 보이는 흙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 멀칭을 하게 됩니다. 유기물 멀칭과 이런 접근한 방법은 좀 각기 다르고요. 무조건 멀칭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얘기할 건데요. 이번에 이제 방법 제시하고 그 다음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뭐 조금 시간 걸릴 겁니다만은 이거는 꼭 해야 되고요. 여름 또한 이제 관심이 제일 높을 건데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근심되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방송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보면은 제가 카페나 블로그를 계속 운영해 왔고 교육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가끔가다 이제 일반 농사, 2그룹 농사 하신 분들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 가지고 뭐냐면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토양 살리기 뭐 2그룹에서도 보면 바깥에 하는 2그룹 농사에서도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에서 흙 살리기 하거든요. 토양 살기를 하는데 저희들의 4그룹과 5그룹의 토양 살리기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의를 건다든가 이런 저희들 글을 가져가서 방법을 가서 뭐 논쟁을 일으키는 분들에게서 이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저희들은 분명한 거는 4그룹의 농사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무겨운 상태 또 무겨운 상태에서도 이제 발효탭에 가지고 뭐 잡초 매트라든가 비닐 씌우는 이제 표토층의 농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전업농에서도 이제 그런 분하고도 이제 이거를 또 아마 그 몇 가지 이제 글을 봤는데요.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르죠? 저희들은 이제 비닐 멀칭이 아닌 자연 순수의 유기물 멀칭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4그룹과 5그룹이라는 거 이제 분명히 다르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농사 방법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요. 자, 2그룹 현대농업엔 우리가 바깥에 이제 뭐 2번 내지 5번, 6번 뭐 농사의 방법에 따라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화학 비료하고 이제 미끄럼 한 다음에 바깥에 하고요. 그다 보니까 이제 표토층 농사죠. 우리가 미끄럼 와가지고 바깥에 했을 때 15에서 보통 20cm니까 그 안에서 표토층에 쓰는 농사죠. 이제 비료 성분이 들어간 그 부분에서 이제 뿌리 벗게 되고 또 밑에 보면 이제 경반치 같은 게 형성되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표토층 농사라 그러죠. 자, 우리가 제안한 4그룹의 자연 유기농은요. 저희들은 이제 바깥에 안한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이죠. 표토층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2그룹 농업에 아니면 이제 그 전업농의 일부입니다만 무기온 아까 얘기했던 비닐 멀칭해 가지고 발효태비하는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표토층의 이제 중심으로 해서 빨리 작물을 키우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무경에도 좀 다르다는 거. 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효태비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비닐 씌우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그 자연물 상태, 자연 순수한 유기물이죠. 이게 멀칭하고 하는 전층 활용 농사죠. 이제 심토층과 우리가 그 표토층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미생물이나 동생물이 제일 많은 사는 이제 뭐 보통 이제 현대 농업에서 농학자들의 얘기를 한 20cm 우회를 이제 표토층이라 그러죠. 그 20cm 밑에를 이제 심토층이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딱 정말 아닙니다만 또 학자마다 틀리는데 어떤 분은 이제 뭐 1, 2cm 하신 분도 얘기하고 다 틀리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겉에층 이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저희들은 20cm를 하자. 바깥의 부분에 해당되는 이게 농학자들이 얘기하는요. 표토층이고 나머지는 밑에들은 심토층이라 한다. 그래서 전층 활용사다. 자, 토양 살기와 토양 활용의 비교 보면요. 이걸 현대농업이 앞서 제가 했습니다만 이제 밑거름 화학 비료나 반려 퇴비를 해서 바깥에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하니까 이제 비료 성분이 퇴비 성분이 20cm에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물들이 그쪽에 되고 밑에는 뭐냐? 이제 비료 퇴비 성분들이 않는 염류가 형성되고 그래서 또 바깥에 한 부분 밑에 경반층이라 해서 이제 경반층이죠. 그래서 염류 경반층이 있다 보니까 이제 표토층 농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바깥에 한 부분에 비료 성분이 있으니까 작물들이 그렇게 뻗어가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표토층 활용 농사다. 저희들은 뭐
뭐 꼭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그 더 깊이 파시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 그거는 뭐 그게 대해서 예외고요. 이제 전체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외되신 분도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사그룹 자연농구는요. 이제 우리가 1m 위로 자랐다 그럼 밑에까지 쓰는 이제 표토층서부터 전층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층 활용농사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토층과 심토층까지 쓰는 토양 전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대 2그룹의 농사에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발효탭이나 이제 톱밥 해가지고 토양 살리기 위해서 놓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무경운 농사에도 마찬가지 발효탭을 깔고 무경운 상태에서요. 그래서 비닐 안에 잡초 매트 같은 끼는 그리고 뭐 미생물 제제 뿌리지 않습니까? 미네랄 제제라든가 뭐 미네랄 제제 안 쓰고 미생물 안 쓰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보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4그룹, 5그룹 같은 경우는 자연 유기물, 이제 자연 순수 유기물을 표토층에 멀칭해서 미생물과 동생물의 서식 환경을 형성하는 거죠.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초창기에 아니면 이제 미생물을 넣기도 합니다. 넣는데 어떤 미생물을 넣어야 되냐 이게 또 다르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미생물을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넣으라고 권장하는데 그 미생물이 일반 농업에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지금 현대적으로 현대농업,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에서 넣는 미생물 넣는 방법과 저희들이 권장하는 제한하는 미생물 넣는 방법, 미생물 이제 활성도, 미생물 넣는 이제 그 것들이 다릅니다. 미생물은 이제 그 편에 가지고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자, 토양 활용 농사 방법 비교. 2그룹 농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표토층 농사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안하는 4그룹 농업은 표토층과 심토층 그래서 전층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표토층 살리기와 심토층 살리기 보시면 이제 전층 살용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제 줄여서 이제 전층 활용 농사다. 4, 5그룹 농사는요. 자, 우리가 현대 농업에서 제일 병폐가 뭐냐면 표토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수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뿌리를 만드는 작업을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수 하신 분들이 일본 기무라치 썩지 않은 사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배워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그 시도하고 했지만은 이제 그런 성과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표토층 활용해서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도층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일본 가서 교육할 때 그런 얘기했고 농부들하고도 교류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표토층의 그 농사는 과수 재배에는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달리고 빨리 달리고 당도를 높이는 그런 거는 상식화돼 있는데요. 뿌리 만들기 위해서 심토층까지 쓰는 방법을 모르셔요. 이론적으로요. 기술이 있어야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가서 배울 때는 뭐냐면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김우라 씨 이제 과수원에 가서 배운다 그러면 김우라 씨한테 배울 게 뭐냐면 이론을 듣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뿌리 심도층까지 뿌리를 뻗었어요. 분명히인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계셔요. 다 안타깝지만은요. 그러면 그거를 기술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냐면 이론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론화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가서 뿌리가 만들어진 건 분명한데 그걸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서 머무르면서 뭐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분명한 건 가서 우리가 심토층까지 뭐 쇠고치나든가 쫙 찔르게 되면 뭐 2m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다 엿봐서는 안 들어가고 거기는 이제 표토층이고요. 기무라 씨 같은 건 심토층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론을 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와가지고 기술화 이제 실정을 해가지고 뿌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표토층과 심토층을 나누게 돼요. 자,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살리기 기술은 뭐냐면 자연습과 같은 환경에 근접한 농작물 재배입니다. 이제 자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연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둬가지고 방치해가지고
그냥 둬가지고 이제 자연수까지 이제 농사를 짓진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치형 농사라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는 근접한 환경을 만들려고 재배하려고 그러는 거지 방치형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접근하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토양을 보호하면서 뿌리를 만들고요. 그래서 표토층과 심토층 가스는 왜냐하면 지금 작물들이 잡초같이 그런 뿌리랑을 만들지는 못하면 자생경을 못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자연습에 근접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 같이 이제 미생물, 동생물 우리가 습의 기준으로 해서 좋은 토양, 나쁜 토양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미생물도 동생물 보고 좋은 토양이다. 그런 근접한 환경에 그렇다면 미생물과 동생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석과 같이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에 따라 또 필요 영양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채소 같은 경우는 빨리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제 과수를 재배하는데 채소같이 최근에 보면요. 현대 농업의 제일 근심이 아까도 그 김은아 씨 사과 언급했습니다만은 채소와 같이 과수나무를 키우거든요. 도장지가 뭐 어때는 모목을 심어가지고 1년에 보면 2m까지 막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채소와 같이 키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게 뭐냐 어린 묘목 사면 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기본에서 그러니까 2그룹 농사 전형적인 작물을 빨리 키우는 그런 농사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 접근 방법에 4그룹 농업을 지향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 유기농의 이제 기본에서 말씀드리면 작물에 따라 영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작물에 따라서 영양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자생력이 영양을 생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에서 이제 채소가 그러니까 채소는 빨리 커야 되니까 어느 정도 질소가 많이 생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영양 생산을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수 같은 경우 반대 아닙니까? 뿌리 만들어야 되니까 칫솔 생산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토양 전층을 위한 농사를 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표토층은 뭡니까? 미생물, 동생물 맞는 건 우리가 유기물 멀칭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심토층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작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토층 농사는 뭐냐? 누가 하느냐? 작물이거든요. 그러면 작물 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잡초같이 뿌리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십 년 동안 잡초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열매는 적게 달리면서 뿌리가 많아지면서 자생력 높이는 쪽으로 계속 진화했지만은 작물은 뭡니까? 열매가 많이 달리고 빨리 쪽으로 크는 쪽으로 이제 육종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거름이란가 그런 양분에 의해서 키우는 그런 쪽이지 스스로가 뿌리를 많이 만들어서 열매 달리는 그런 자생적으로 이제 발전해온 게 아니거든요. 육종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작물 자생력을 높여야 된다. 그건 뭐냐? 뿌리를 만들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은아 씨가 뿌리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자신이 이 농약의 병폐를 보고 이제 거의 방치했던 거거든요. 근데 뿌리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10년 걸렸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론을 알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걸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김은아 같은 과수왓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뿌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뿌리 만들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건 심도층은 뿌리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 어떤 분은 보니까 글을 하나 봤는데 정말 좀 충격이랄까 어떤 뭐 쇠고체를 꽂아고 뭐 그쪽에다가 뭐 그건 불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오직 작물만이 할 수 있거든요. 과수는 이제 나무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앞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거니까요. 자 우리가 토양 살리기에서 알아야 될 용어과 방법 여기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거는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그룹은 표토층 토양 살리기와 이제 심토층 토양 살리기 두 가지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나중에 합쳐질 겁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따로따로 할 겁니다. 자, 표토층 토양 살리기 하고 그 다음에 심토층 살리기에 대해서 들어간다. 자, 사용되는 용어 조금 참고해 줄 건요. 자, 2그룹 농사, 1그룹 농사는 아시죠? 인공농, 인공팜이라 해가지고 토양 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액 재배하는 통틀어서 1그룹 농사라고 그랬죠. 자, 2그룹은 전면경우나 3그룹은 부분경운. 자, 연날의 농사 같은 아니면 씨앗만 심는 부분경운 농사라는 거.
5그룹은 완전히 바깥에 일치 안 하고 씨앗도 우리가 4그룹 같은 경우는 모종을 심는다는가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흙을 약간씩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4그룹이다. 5그룹은 뭐냐? 야생의 씨앗이 떨어진 씨앗을 직파해서 일체 건들지 않고 그걸 5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그룹과 4그룹과 5그룹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3그룹 부분 경운 농사는 뭐냐? 자, 옛날에 우리가 전통 농업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양이 노출된 상태. 4그룹 같은 게 유기물 멀칭 아닙니까? 5그룹도 그렇고요. 2그룹은 멀칭이 아닌 비료 퇴비 같은 거 쓰는 거니까요. 3그룹은 유기물 멀칭한데 무겨운 상태에서 이제 전형적인 그런 비닐 멀칭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잡초 메통은 이제 3그룹이 안 된 자, 2그룹에서 2.5그룹 정도로 그런 얘기 하죠. 자, 그런 참고하시고 그대로요. 자, 전문경운 아실 거고요. 부분경운 이제 아실 거고요. 부분경운이 바로 3그룹과 4그룹 해당되는 거죠. 자, 3그룹은 멀칭이 안 된 상태에 토양이 노출된. 자, 4그룹은 유기물 멀칭된 토양을 보호하는, 토양을 살리는 미생물과 동생물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상태고, 무겨운도 이제 유기물 멀칭이죠. 이거는 이제 씨앗을 주면은 완전한 무겨운 농사의 이 세 가지 아셔야 될 거고요. 자, 저희들 이거 계속 얘기해 왔죠.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고, 그 다음에 표토층 확실히 알 거고요. 심토층 아실 거고, 전층 이거를 쓴다는 거. 제가 앞으로는요 용어를 이제 다 설명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죠. 그래야 저희들 농사에서 자 교육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했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데 녹색 유기물입니다. 자 우리는 표토층에 유기물 멀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기물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자 야생의 풀 지금 5월달 6월달이죠. 6월달이니까 파란 풀들이죠. 이거를 녹색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건조 유기물, 녹색 유기물을 우리가 소모기 같이 저장하려고 이제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조 유기물입니다. 자, 건조 유기물이고요. 녹색 유기물, 건조 유기물. 그 다음에 낙엽같이 젖짓같이 된 갈색 유기물을 얘기합니다. 자, 유기물 종류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거. 녹색 유기물, 건조 유기물, 갈색 유기물. 자,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또 참고해야 되는데 그 용어 설명이나 우리가 소비자한테 이런 용어를 알고 있어야 설명이 되거든요. 저희들 농사를요 4그룹 농업, 5그룹 농업을 보급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창업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농가들 가보면요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2그룹, 1그룹 농사에 1그룹 아니고 2그룹의 일반적인 화학농이나 친환경의 유기농 용어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교육할 때마다 용어사의 마케팅에서는 뭐냐 우리가 전달하는 이런 이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농사의 기술화돼야 되고 기술을 이론화시켜야 되고 그거를 뭐냐 마케팅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분간 못하세요. 그냥 멀칭이란 개념만 했지 일반에서 그냥 멀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유기물을 멀칭하는가, 녹색 유기물을 멀칭하는지, 건조 유기물을 멀칭하는지, 갈색 유기물을 멀칭하는지 이거는요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토양의 거에 따라서 영양 생산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미생물이 다르고 동생물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정말 그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접종, 그 다음에 균류 토양과 세균류 토양. 자,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균류라는 얘기, 세균류라는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접종. 자, 접종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죠. 균류 토양이 이것도 앞에서 얘기 한두 번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균류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토양이 어떤 토양이고 어떤 토양에 세균류가 많아야 되고 토양이 어떤 균류가 어떤 토양에 균류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용어를 익숙하게 자기 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소비자하고 만났을 때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글로 이제 팜플렛을 만들 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데 뭐 팜플렛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농가들 가보면요. 그냥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그룹을 하는데 가치를 못 담아내는 게 이런 용어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셔. 자, 앞으로 이제 용어가 다양하게 많이 나올 건데요. 자, 천대 토양 관리에서는 pH 하죠. 뭐 pH로 해가지고 뭐 약알까지 해가지고 산성인데 약알에서 만들고 뭐 그런 pH라가 뭐 고토비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은 나와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pH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검증 농사 전에 할 때 pH가 몇이다 해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자, 저희들은요 토양 관리에서 미생물로 합니다. 자, pH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pH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라 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pH가 과학적일까 미생물의 과학적일까요? 토양을 관리할 때 이거를 이제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반응이 또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제 미생물 쪽으로 얘기하면요 소비자들 깜짝 놀랍니다. 그 어디 가서 얘기할 때 pH로 토양 관리했을 때 얘기와 미생물을 가져가지고 얘기했을 때 전혀 다릅니다. 소비자들이요. 이 차이거든요. 제가 농사꾼인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pH를 얘기하는 농사꾼이나 농사 짓는 분이나 교육하시는 굉장히 많은데요. 미생물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를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지식도 부족합니다만은 이 차이거든요. 자,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만 이 부분에서 또 아실 거고요. 또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자, 멀칭 유기물 종류와 영양. 자, 녹색 유기물. 자, 아까도 얘기했죠? 녹색 유기물 뭐니까 영양 그대로 있죠? 100%라는 거. 자, 건조 유기물. 이거는 뭡니까? 반건조다 하면 영양 많이 달라지죠? 그거에 따라 비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약간의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 틀린데 영양이 뭐 32도 60. 자, 갈색 유기물 영양이 10% 이하. 뭐 낙엽 같은 건 영양이 거의 1, 2%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색 유기물과 녹색 유기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기물 하나로서 이제 통칭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따라서 뭐냐 녹색 유기물 같은 거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다르고요. 갈색 유기물에 먹는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 그 미생물에 따라서 뭐냐 토양의 pH도 달라지고 미생물 달라지니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pH 아까 얘기했던 앞서 그 현대 농업에 얘기하는 pH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생산량도 달라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건 꼭 참고하시고요. 자, 멀칭형 유기물 종류 방법, 외부 유입. 저희들이 이제 농사 짓고 남은 유기물에서 멀칭도 합니다만은 초창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마을에 옆에 나온 거를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왔을 때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 외부의 유입의 유기물 종류와 멀칭 방법. 이거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는 농지 내부에서 농사 짓다가 잔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그 유기물 종류와 멀칭 방법. 그럼 내가 어떤 채소 한다, 어떤 뭐 곡물 한다, 그런 것에 따라 들리거든요. 거기서 사용 방법이 달라야 될 것이고요.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농비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멀칭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비 작물도 알아야 되겠고 멀칭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거에서도 이제 하나씩 해갈 거죠. 자,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토양 살리기의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이제 작물별 자생력 토양입니다. 이거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데요. 뭐냐면 채소 재배 토양. 아까도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멀칭 유기물 종류가 다르거든요. 채소는 뭐냐? 질소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좋은 토양은 뭐냐? 채소를 재배한다면 질소 양이 많이 생산돼야 되겠군요. 그런데 내가 과수 토양입니다. 과수 재배를 하면 질소같이 생산하면 안 돼. 채소같이 생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농사에서는 그게 해당 안 되죠. 왜? 과수나무를 뭐 1년이면 뭐 1m, 2m씩 키우는 그런 관점에서는 여기 해당 안 되고요. 저희들은 4그룹, 5그룹의 자연순환 유기농업에 이제 근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표준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멀칭 유기물 종류가 다르고요. 채소 재배니까 그에 따라서 뭡니까? 미생물 종류가 달라지죠. 자, 녹색 유기물 갔을 때의 미생물 종이 다르다는 거. 자, 갈색 유기물에 따라서 미생물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죄송합니다. 옛날의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자, pH가 우리가 숲속에 가면 pH가 낮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겁니다. 자, 블루베리가 보니까 pH가 뭐 5 이하로 이제 재배하라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떤 유기물이 많을까요? 그럼 칫소가 많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물 재배 토양의 멀칭 유기물 종류가 달라야 되고요. 미생물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과수니까 질소 생산이 적어야겠죠. 그럼 과수 재배의 멀칭 유기물 종류가 달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러다 보면 이제 미생물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기물 멀칭해야 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지. 채소 재배나 과수 재배나 똑같이 멀칭하면 된다. 이거는 뭐 자기 그 농부의 그런 농사 방법, 기준, 수확량이라든가 뭐 그런 기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가 할 건 아니고요. 일반 농사에서는 뭐 이걸 따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뭐 우리 채소 재배 같이 나무를 키워내는데 빨리 키우고 많이 달리고 브릭스 당도를 높여야 되니까 채소 재배에 거의 기준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이렇게 곡물 재배와 과수 재배에 나누질 않습니다.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누는 그런 거의 없거든요. 전 정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나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법에서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 접근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분명히 다른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유기물 종류와 벌칭 방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유기물 종류에 따라서 함유 영양이 다르다는 거. 아까 녹색 유기물 영양분이 많았죠? 갈색 유기물의 유기물 영양이 거의 없죠. 1, 2% 뺏기.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보니까 미생물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뭐냐? 분해 속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발해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미생물 종류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생산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의 pH가 달라지고 토양의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 그다음 그러니까 토양의 자생력에 영양하는 생산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그 자생력 영양 생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작물이 어떻습니까? 성장 속도가 다르고 수확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 종류 하나가 미생물에 영향을 끼치되고 그 다음에 그 영양 생산 능력에 따라서 이제 작물이 성장이라든가 수확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작물 재배와 재배 방법에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멀칭의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혼란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뭐 저가 교육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누구에 근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 논쟁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지난 제가 40년 동안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멀칭도 이렇게 한다. 멀칭할 때 유기물도 이렇게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고 내 토양에 어떤 미생물이 많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멀칭 종류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토양에 어떤 작물에 내가 수확할 목표에 따라서 그 작물의 수확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들어서 제가 설명하기도 다 힘들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몇 번 반복을 할 거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답 하나만 이제 찾고 다니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고기를 잡아주기를 원하세요. 그 답을 달라 그러세요. 저는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고기는 틀려요. 여러분 뭐 입맛이 뭐 고등어 좋아하시는 분 있고 참치 좋아하시는 분 있고 내가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단지 저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희 방식은 참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치 잡는 방법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하나씩 이제 풀어간다는 거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요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게 다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건 좀 서두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작물 재배 정말 틀리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표토층 농사, 표토층을 어떻게 흑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